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3, 4 출원 절차 그리고 심사 및 공개 나가겠습니다. OX 문제 좀 풀어봤어요? OX 같이 풀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OX 문제. 절차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뒤에 저기 저 텔레비 보던 분들 저기 저 그룹은 다 어디 갔어요? 저기 전멸이야? 아 혼자 남았네. 어디 갔어? 아 일로 오셨구나. 저기 그가 잘 안 보여요? 뒤에 텔레비? 잘 보이죠? 필기 잘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서. 네. 그래요. 절차 가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쓰면 좋은데 혹시라도 울려갖고 인강에 또 이상하게 음질 나올까봐 일단 오늘은 육성으로 해보고 정 안 되면 말씀 주세요. 마이크 다시 고민해 볼 테니까. 파트 3. 각종 절차. 여기가 저 필기할 데가 없어갖고 38조 뒷페이지입니다. 38조 뒷페이지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기본 강의에서 주체이관 서면 효과, 주체이관 서면 효과, 주체이관 서면 효과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주체이관 서면이라는 게 방식 요건인데요. 그거 싹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원 절차. 얘는 주체가 특허받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짝대기로. 기본서 보면은 표 있었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기간도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빠를수록 신진선악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서면, 출원서, 명세서, 도면은 필요하면 내고 필요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요약서 이렇게 내야 돼요. 효과는 방식 요건 만족하고 본안 요건, 이때 말하는 본안 요건이 저번 시간에 진행했었던 거절 이유입니다. 그것도 만족을 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트 3부터는 반려사유하고 무유사유 구분을 제가 정해준 것만 하세요. 전부 다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주체이관 서면이 방식 요건 위반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대로 안 하면은 반려사유 아니면 무유사유라는 건데 하나하나 반려사유, 무유사유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제가 잡아드린 것만 하세요. 명세서 안 내면 반려사유고요. 이 명세서 안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써야 되는데 발설 안 써도 반려사유입니다. 요렇게 안 내면 반려사유. 그 다음에 요약서는 심사기준 내용인데요. 11월 말쯤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지금은 그러려니 하면서 잡아두세요. 요약서 안 내면은 보정명령, 그러니까 절차 무유사유예요. 그리고 도면은 안 내도 방식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도면이 필요했는데 필요 없으면 40조 사망 1호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실시 기재 요건에서. 그러니까 방식 요건 위반은 아니라고요. 출원서는 안 내면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출원 절차. 이거 뭐 저번 시간 어땠어요? 뭐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올려도 필기가 다 됐어요? 어땠어요? 어느 정도 시간대로 제가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게요. 내려가야 되네요. 42조. 이랑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이게 주체야. 다음 각각 사항을 적은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이게 서면, 출원서가 서면. 그 다음에 또 나왔다.
누구누구에게 수신처. 조문특강에서 정확하게 다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인식 정도 잡아두세요. 출원 절차면 특허청장님이에요. 여기 심판원장님 나오면 안 돼. 심판 절차 초창기는 심판원장님, 그 다음에 심판장님이 생긴 이후 절차면 심판장님에게 되는 거예요. 특허청장님, 심판원장님, 심판장님, 수신처 이렇게 세 분만 구분하시면 돼. 수신처는 세 분. 1호 출원인 성명 주소 쓰고요. 이 주소 대신 고유번호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죠. 주소 또는 고유번호. 안 내면 반려사유. 저번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이제 슬슬 외우세요.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의 성명 주소 또는 대리인도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면은 고유번호 받게 됩니다. 그거 하려고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발매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게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험에서 지엽적으로 나와서 제발 틀려봐라 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아니면 조무특강부터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체크할 사항인데요. 발명자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발명자한테도 우편을 보내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발명자한테 우편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동명이인만 구분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소만 하면 되지 고유번호를 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출원 절차를 밟을 때 발명자는 고유번호를 출원 전 사전에 신청하여서 부여받아야만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고. 발명자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가 절차 밟지도 않는데 굳이 고유번호 받고 싶으면 받으면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쓸모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고유번호란 취지가 우편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미리 확보하는 건데 이 사람은 우편 전달이 필요가 없어갖고 고유번호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그런 느낌이 심화 문제로서 변리사 업무 영역에선 중요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얘는 고유번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1항에 따른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문을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 이것도 서면이에요. 조문이 주체기간 서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본서로 표 정리한 거 그걸 외우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다 서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의미 방금 얘기했어요. 도면 미제출은 방식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특강 가면 이제 정확하게 또 대비를 할 건데 실용신원에서는 도면이 필수예요. 실용신원에서는 도면을 안 내면 반려사입니다. 그건 조문특강에서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원 절차. 그 다음에 저거 갈까요? 정당 권리자 출원. 얘는 주체 정당 권리자가, 정당 권리자라는 게 특박권 100%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특박권 100%짜리 상황하고 특박권 50%짜리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 빵 프로짜리가 문제된 경우 33조는 본문이고 그땐 100%짜리가 등장하는 거고요. 50%짜리가 혼자 출원한 건 44조 위반이고 그때는 나머지 50%짜리가 등장을 하는 건데 여기선 100%짜리가 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당 권리자가. 기간은 저거 죽은 날부터 30일이야. 이게 출원 상태에서 죽으면 거저 결정 확정, 거불심 기각 신결 확정. 확정자는 다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무권리자가 심사 미스로 등록까지 됐다가 무효로 죽으면 무효 신결 확정. 다시 말하지만 거저 결정, 기각 신결, 무효 신결이라는 것은 불복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만 죽은 겁니다. 그 문제에서 잘 찾아내세요. 확정이라는 단어 없으면 틀린 질문 될 수 있어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정당 권리자 출원 후 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만 경과하면 돼.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 예. 서면은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취지 표시는 출원의 유형이 있어요. 일반 출원이 얘고요. 그 다음에 출원을 소급표 있는 애들, 정당, 분할, 변경, 분리. 그래서 무슨 출원으로 갈 거냐 체크 표시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취지 표시. 그 다음에 저 사람 나쁜 놈이고 내가 정당 권리자입니다. 증명하는 거를 뭔가를 내야 돼요. 발명자 연구 노트를 내던 뭘 내던 뭐 진술서를 내던 증명서를 내던. 효과는 출원을 소급표 줍니다. 34, 35조였습니다. 조문 가겠습니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승계인이 아닌 자, 이걸 무권리자라고 하고 저번 시간에 썼네요. 여기 바로 위에 있네. 특파권 빵프로짜리를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사람, 무권리자 또는 모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걔가 3사조 본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3사조 본문하고 44조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거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을 구분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못한 사유로 66조 2, 이게 거절 이유예요. 거절 이유에 해당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게 거절결정 확정 또는 거불심 기각신결 확정인 거절결정 확정은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기각신결 확정, 이 두 상황을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특허는 어떻게 나쁘게 받았지만 무효된 경우는 여기죠. 무효한다는 신결의 확정. 이렇게 3개. 1, 2, 3. 이렇게 3개. 이 3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3인 주체이관 서면 효과를 정리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체이관 서면이 조문에 사랑만 들어가면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떤 건 특허법에 들어가고 어떤 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고 지저분합니다. 여기 좀 자세하게 주체이관 서면이 많이 없어요. 효과도 많이 없고요. 그런 거 기본서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는데 효과는 여기 있어요. 이게 무권리자 출원할 때 출원한 것을 본다. 이게 출원일 소급표입니다. 무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걸 출원일 소급표라고 해요. 효과입니다. 됐어. 넘어가요. 이거 매 수업할 때마다 지금 계속 페이지 추가되잖아요. 필기 내용이. 이거 추가된 걸로 해드릴게. 그래갖고 다음 주 금요일날 종강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필기된 거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하고 그 다음에 별리사스쿨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릴게요.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중간중간은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수업 저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분할 출원. 주체, 원출원인만 할 수가 있어요.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세도면 보존 가능 기간, 거저 결정 반납 3개월,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또는 등록 중 빠른 날. 서면인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요. 원출원 표시합니다. 야, 이거 효과 정리해야 되는데 효과 이제 외우세요. 기본 강의 때는 이해를 시켜드렸고, 그때는 이해 위주였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방대하게 느껴졌을 거야.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심플하게 외우면 아무것도 없어. 0.1초 문제가 되는 거야. 꼭 OX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출원 소급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라인들 외워야 돼. 출원일 소급표 예외, 확선지위, 공제외 주장, 조약우주, 국내우주, 취지표시 등. 이거 출원 소급표 예외.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주는 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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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얘가 분할 출원 외국어로 했을 때 번역문, 임시명사 했을 때 전문 보정, 그 다음에 심사 청구 기간, 그리고 조약우주 증명서류 제출 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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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래 외우면 끝.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파트가,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아주 심플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여기 이 라인들 많이 나옵니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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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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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확선지위, 그 다음에 공지의 주장, 조약우주, 국내우주, 취지표시 예외. 주문 가겠습니다.
52조. 출원인은 이거 원출원인 얘기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의 출원소의 최명도에 기된 범위에서 이건 거절이었어요. 최명도 범위에서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게 보정 가능 기간, 거저 일정 받은 납 3개월, 특허 일정 받은 납도 3개월 또는 설정으로는 좀 빠른 날. 그리고 여기 특허 결정 심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불심에서 기억났어요? 파트 7에서 배웠던 거. 거불심에서 심사관님이 거저 결정이 잘못했을 때 그 거저 결정 취소하고 심판관님이 자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선 자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자판도 가능하고요. 자판했을 때 다른 거절이 없으면 심판관님께서 특허 결정 심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심사관의 특허 결정과 똑같거든요. 그럼 특허 결정 심결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심이라는 것은 거불심 다시 한 거, 재심. 이것도 파트 7에서 저 뒤에 있었죠. 거기서 갑자기 특허 결정 심결이 나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결정 심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허 결정 심결. 반납 3개월 또는 설정료는 좀 빠른 날. 이 기간.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0.1초 만에 맞추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론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양이 방대하게 느껴졌을 건데 외우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 만약에 외국어 출원이 원출원이야. 이거 기억나세요? 원출원이 외국어 출원이야. 그럼 보분 변심조. 심은 출원인 심사 청구. 보정, 분할, 변경, 출원인 심사 청구 조인계 신청은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변경 출원, 분할 출원은 번역문 내야지만 분할 출원할 수 있습니다. 원 출원이 외고 출원이면 번역문 내야지만 분할 출원할 수 있어요. 보분 변심조. 외고 출원에 대해서는 번역문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보분 변심조의 분입니다. 분. 이것도 기억나세요? 원 출원이 임시명세서야. 그럼 보심조. 원 출원이 임시명세를 출원했으면 보정, 출원, 심사 청구, 종기 신청하려면 전문 보정 한 다음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출원은 상관없어. 분할 출원은 전문 보정 전에도 할 수가 있어. 여기 분이 없잖아. 보분 변심조, 보심조, 보분 변심조, 보심조. 원 출원이 외국어나 임시일 때. 그 다음에 이거요. 반대로 분할 출원 얘가 외국어나 임시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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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가는 거예요. 분할 출원이 외국어면 번역문 1년 2개월 지났어도 분할 출원 납 30일 이내 더 낼 수 있습니다. 분할 출원이 임시명세서면 1년 2개월 지난 후에도 분할 출원 납 30일 이내 전문 보정 다시 할 수가 있어요. 30일, 30일 더 주는 거. 이렇게 하는. 원 출원이 외국어 임시일 때는 보분 변심조, 보심조. 분할 출원이 외국어나 임시일 때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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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외우면 0.1초 만에 풀 수가 있어. 이거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보분 변심조, 보심조 얘기인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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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얘기인지 구분만 하면은 게임 끝이다. 넘어가고요. 2항 분할 출원, 출원한테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게 출원일 소고표. 다만 다음 갖고 올 때는 출원일 소고표 예외. 다른 자 나오면 확선지 얘기라고 했습니다. 확선지 할 때 출원일 소고표 예외고요. 이게 공제 주장 조약 우주 국내 우주 할 때 취지 표시가 출원 시 해야 되는데 그거 분할 출원 시에 취지 표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3항 서면이에요.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원 출원 표시한다. 그 다음에 4항, 5항 이게 우선권 주장 자동 승계. 우선권 주장 자동 승계. 원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했으면은 분할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주체이관 서면을 해야 돼요. 특히나 서면을 해야 돼요. 근데 서면을 안 했어도 우선권 주장 효력을 줍니다. 우선권 주장 자동 승계. 우주 이따가 할 겁니다. 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이관 서면, 특히 서면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서면 요건을 원 출원에서 했으면 분할 출원에서 그 서면 요건을 안 해도 한 것처럼 본다. 뭘 한 것처럼 본다. 뭘 서면 요건을 쓴 것처럼 본다. 제출된 것처럼 본다. 이게 우주 자동 승계. 다만 우주 자동 승계 나 거부할래. 받기가 싫어. 그럼 30일 이내 취하할 수는 있다. 자동 승계 왜 내 필요 없어서 한 건데. 그거 하지 마. 싫으면
분할 추론 납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우주 자동 승계. 30일 날짜 잘 외우시고요. 30일하고 한 달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2하고 3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6항 3개월. 이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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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그러니까 조약우주 증명서류를 안 내도 우주 자동 승계 규정을 줘.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내거든요. 왜냐면 고객이 좋아해. 고객이 뭘 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내도 똑같은데 내는 걸 좋아한다고. 풍성한 걸 좋아하신다고. 우린 실무할 때 내. 내려면 플러스 3개월 더 준다. 이 안에 낸다고 우리가. 안 내도 불이익은 없지만. 7항 30일, 8항 30일. 아까 정리했습니다. 조문 길이는 긴데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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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30일 하나 없죠? 그건 심사청구 조문에 있어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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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외우시면은 0.1초. 됐습니다. 분할 추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OX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조문 길이도 다소 길고 우리 기본 강의 때 기본서는 더 두꺼웠어. 이 배경들이 뭔지를 설명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강의하고 나중에 조문 특강 가면은 이걸로 끝낼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본 강의에서 길게 하고 기본서에서 두꺼웠던 걸 이걸로 끝낼까? 그걸 OX 문제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되는구나가 확신이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 기본서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바로 얇은 걸로 바로 100점 맞는 거야. 기본서의 늪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부의 일반적 패턴을 보면 제가 벌써 수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두꺼운 건 하다 포기해요. 이게 공부건 뭐건 하다 포기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제가 그거 수업에도 얘기했나요? 나 이게 이 수업은 저 시간이 짧아갖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규 교수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건 잠깐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 교수님이 정말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 말고 쉬운 일부터 어디다 써놓으래. 그 스케줄러에. 그래서 쉬운 일 해결하면 체크를 하라는 거야. 됐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많은 일도 줄여나갔고 사소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은 뭔가 성취의식도 있고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길면 뭐 안 해. 적절한 비유가 됐나? 이 기본서도 똑같다고. 두꺼우면 좋은데 안 해. 그럴 땐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야. 얇게 가야 돼, 얇게. 근데 이건 얇은 걸로도 빈틈이 없어. 근데 기본 강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했냐?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못 외워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진짜 높아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계속 하는데 좋은 특강을 기본 강의도 안 듣고 그걸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난 지금 시간 없다고. 그거 안 외워져요. 기본 강의의 효과가 분명히 굉장히 큽니다. 그걸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오면 외워지는데, 안 듣고 바로만 안 외워져서 아예 안 됩니다. 한 번은 필요하되 그걸로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한 번 했으면 요거 얇은 걸로 하면 여러분 무조건 100점 받는다. 분할됐고요. 변경은 기본 강의에서도 기억나시죠? 분할하고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돼. 얘는 기간이 다릅니다. 최초 거저결정서 반납 3개월. 서면하고 효과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드롭구 치사한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우주 자동 승계가 아까 있었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우주 자동 승계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없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있죠. 이것도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중복 특허 배제. 분할, 국내 우주, 변경. 오른쪽으로 갈수록 청구 범위가 겹치려고 하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로바로 죽여버려요. 앞에 거를. 원추론 또는 선추론을 바로바로 죽입니다. 국내 우주는 1년 3개월 있다 죽이고요. 변경 추론은 하자마자 죽입니다.
분할 출원 죽이진 않고요. 겹치면 36주 2항 거절의 통지와 36주 6항 협의 요구서 이게 두 개 나가고요. 두 개 나가는 건 저번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겹치지 않게 하려는 법조문들. 여기서 분할과 변경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 끝났어. 53조 보겠습니다. 변경 출원. 실홍실한 출원인은 이게 원출원인이요. 원출원인은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최초 거절점 반납 3개월 이것만 잘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변경 출원 있으면 바로 원출원 취약안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중간이 없어졌다고. 원래 이 중간에 우주 자동 승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분할 출원 보면. 그거 여기 싹 잘려버렸어. 싹 잘려버리고요. 바로 30일 3개월이 나와버립니다. 이건 내가 밑줄 안 칠게. 분할 출원하고 똑같은 거니까. 1일 보시면 끝. 1일 보시면 끝. 변경 출원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분리 출원 갑니다. 요렇게가 출원 라인들이야. 일반 출원, 정당 권리자 출원, 분할 변경 분리 출원. 주체는 똑같습니다. 원출원인. 그 다음에 기간. 사례형 문제로 올해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0.1초인데요. 거불심 기각신결 반납 30일. 제 감각인데요. 그동안에 1차나 2차나 2차도 제가 적중이 제일 높습니다. 제 감각인데 이제 이런 거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확정이란 단어가 있냐 없냐로 틀린 지문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거불심 기각신결 확정되면부터 30일이면 바로 틀린 겁니다. 확정된 순간하고 신결만 나온 건 너무 달라요. 이건 신결만 나왔을 때부터 30일 안에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 그거는 기본적 개념 없으면 바로바로 틀려버립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인데 확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보이거든. 기본적 개념이 없으면. 신결 나온 날부터 30일입니다. 잠깐만. 네, 그게 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으로 올릴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특강에서는 제가 그런 적중 강의는 안 할게요. 이건 하면 교수님이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껴두겠습니다. 이건 나가리 됐다. 그 다음에 효과. 출원일 소급표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출원 특유 사항들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 밑에 쓸까요? 분리출원 외국어 임시면세서 안 되고요. 제재 안 됩니다. 분리출원은 외국어로 못합니다. 분리출원 임시면세는 못합니다. 분리출원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출원 재임사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분리출원 범위는 저번에 거절을 위해서 했었어요. 나 여기다 안 쓸게. 분리출원 범위는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최명도 범위 내면서 플러스 원출원 거절 결정 범위 내.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분리출원 특유의 범위. 분할 변경 분리는 분할을 메인으로 외우시고 변경 분리는 분할과 차이점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다 맞추는 거예요. 조문 보겠습니다. 52조 A. 거절 요청 받은 자는 거불심이 기각된 경우 기각 신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분리할 수가 있다. 여기 1호부터 4호는 조문특강에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얘가 원추론 거저 일정보다 쪼그라드는 것만 된다는 소리야. 쪼그라드는 거. 뭐 바꾸거나 늘리는 거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2항 이제 뭐 중요하다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각조에다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 4항과 5항이 그 우주 자동 승계야. 4항과 5항이 우주 자동 승계. 특이하게 변경 추론만 빠져 있고요. 분할 분리는 우주 자동 승계가 있습니다. 얘가 우주 자동 승계야. 여기다 하지 말고요. 각주에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각주에 다 넣어놨어요. 이게 우주 자동 승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항 분리 추론은 여기서부터 싹 외국어 임시명사서 제제제제제 안 된다. 외국어 임시명사서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재심사 안 된다. 끝났어. 네. 여기까지 추론 라인들을 했습니다. 추론, 정당권리자 추론, 분할 분리 변경 추론 이렇게 했어요. 추론, 정당권리자, 분할 분리 변경. 0.1초죠. 다 됐어요? OX 풀어보시라고 0.1초 되니까. 자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성. 보편적으로 절차 총칙 공부하다가 특허법 손 놓고 민법 공부한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특허 이렇게 놔도 되나? 또 절차 총칙 온다고. 그래서 이 파트 3까지 많이 못 오셨을 거야.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0.1초 만에 끝났다. 바로 자신감 확보지. 나 변리사 되겠구나 이렇게. 다음 공지의 주장 가겠습니다. 그 30조 밑이 필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여기다 할게요. 이게 저 52조 뒷페이지입니다. 52조 뒷페이지예요. 52조 뒷페이지에다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다가 필기를 너무 많이 해놨더라고. 여기다 할게요. 52조 뒷페이지에. 공지의 주장. 이게 0.1초입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얘는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비교식으로 하면 0.1초 게임급. 1호는 의사에 의한 공지고 2호는 야 그런 게 공개됐었어. 난 몰랐다. 의사에 반한 공지. 주체는 출원이니 기간은 공지되면서 30일 이내 30일 정신 나갔지. 12개월 이내 서면은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요. 그리고 12개월하고 1년은 똑같은 겁니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그건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출원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의사의 반환 공지는 없어요. 이 차이점. 효과는 29조 1항 각호지 날려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걸 공지를 예외시킨다. 이렇게 공지되지 않은 것처럼 예외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공개 매체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출원 공개, 등록 공고, 국제 공개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출원 공개, 등록 공고, 국제 공개 이런 걸로는 의사에 의한 공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에 반한 공지는 그런 제한이 없고요. 3조 가겠습니다. 이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공지된 경우, 그다음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29조 1항, 2항, 1항이 신규성, 2항이 진보성입니다. 각조에 다 넣어놨어요. 읽기 쉽게 하려고. 적용할 때 29항 각호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처럼 예외를 적용해준다. 이걸 공지 예외를 적용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호가 의사의 의한 공지, 2호가 의사의 반한 공지. 의사의 의한 공지는 출원공개, 등록공고, 국제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항 1항 1호 이거 잘 하시라고
이혼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본 강의에서 법령 예제 문제 풀었었습니다. OX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그 법령 예제 문제 중에 기출 지문도 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3조 1항 1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번호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렇다고 모든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유명한 거는 번호대로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거 의사관 공지입니다. 1호. 이해할 때는 취지 적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추론 절차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수신처에 심판원장님 나오면 안 됩니다. 특허 청장님에게 내면 됩니다. 상황 2항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정한 보안 수수료 납부한 경우에는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류를 나중에도 낼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 기간 특허일정 반납 3개월 또는 설정 좀 빠른 날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얘 전부 다 3조 1항 1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호는 해당되지 않아요. 의사의 반환 공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반환 공지는 요거 해야 되고 안 했을 땐 보안 수수료 납부하면서 이때라도 해야 된다. 바로 틀린 지문이야. 그 다음에 이 30조는 신진선악 사례 문제로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매력적인 상황들이 심사기준에 있어요. 물론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기본서에 다 넣어놨었어요. 그 제가 이거 심사기준 내용들이니까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려보시라고 한 거 있었습니다. 그걸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그거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됐다. 그 다음에 우주 갑니다. 여기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이 우주. 조약 우주. 얘는 주체가 1, 2입니다. 1. 기초 출원인 또는 우주 승계인. 그 다음에 그 동맹국 국민 또는 제내자. 이게 동맹의 효력을 받아야 됩니다. 동맹의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파리 조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파리 조약의 효력을 받아야 돼요. 파리 조약에서는 동맹국 국민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 제내자도 우대해 줍니다. 동맹국 국민 또는 동맹국에 공장 있는 애야 돼요. 기간 1년, 우선기간이라고도 합니다. 12월하고 똑같아요. 서면 출원서의 취지 표시하고 국가명 연어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입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 증명서류는 둘 중에 하나를 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출원 연원을 적은 빳빳한 서면에 최명도 붙인 거, 이거를 그 나라 특허청에서 떼줍니다. 이걸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좀 유명한 국가들은 우리나라 심사관님이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또 동맹을 맺어놨습니다. 그 동맹 맺은 국가들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거기는 접근 코드 번호하고 이걸 다스 번호라고도 합니다. 출원 번호만 주면 돼요. 그 우리나라 심사관님이 알아가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떼다 드리지 않아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어갖고 주체기간 서면으로 끝나지가 않아. 뭐가 더 있어. 그 기초출원 조건. 기초출원 조건은 정규성. 반려되지 않았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성. 그 나라에서 최초 출원해야 되고요.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거 예외 왜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기본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실용 신안 등. 효과는 우선을 인정해 줍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신진선악 등 할 때 우선 인정해 주고요. 특허 받고 나서는 기본 강의에서 기억나세요? 저 출원일자 파악하는 라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우선일로 인정해 줘요. 다만 이건 법조문이 없는데 이중우주는 효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판례에서 다시 보완할 거예요. 이리 잡으시면 조약우주였습니다.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54조. 조약에 따라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조 36조 이게 신진선악인데 조문엔 신진선악만 써 있습니다만 파리 조약에 국내 우주하고 비슷하게 효력들이 더 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진선악과 특허 등록 후에 국내 우주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당사국 이게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출원위를 대한민국 출원위로 본다. 이걸 우선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소리예요. 우선위를 인정해 준다. 1호, 2호도 상호주의라고 해서 니네 우리 국민 해줄래? 우리도 해줄게. 우리가 니네 해줄 테니까 니네도 우리 국민 해줘라. 뭐 요것만 써 있는데 이거 말고 파리 조약에 그 다국가 동맹 이게 안에 있어요. 동맹의 효력을 받는 애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약우주는 한국 특허법의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걔가 파리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문노트 저 뒤에 보면 파리 조약 있죠.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는 조약은 우리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또 있어요. 때문에 그 조약에 써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셔도 된다 이거. 기초출원 조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조약에 써 있습니다. 2항 1년 이내 우선기간 1년이고요. 그 다음에 3항 이게 서면입니다.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국가명 연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4항 증명서류요. 이게 연원을 적은 빳빳한 상장 같은 서면에다가 최명도 떼우거나 아니면 출원번호와 정보 이게 접근 코드라고 합니다. 다스 번호라고요. 이걸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 가져오면 돼. 둘 중에 하나. 얘네들은 우선 또 1년 4개월 이내에 가져오면 됩니다. 육항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요. 주체기관 서면 중에 미흡한 게 있으면 방식 위반으로서 효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체기관 서면 중에서 서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게 우선이 안 준다. 원래 방식 요건 위반되면 우선이 안 주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조약이다 보니까 희한하게 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7항 얘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대. 이거 우주 추가. 우주 추가는 우선부터 1년 4개월. 이게 증명서를 제출 기간하고 맞춘 겁니다. 증명서를 제출 기간 내에 우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우주 추가 절차입니다. 우주 추가 절차. 저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주 추가하고 우주 취한 달라요. 우주 추가하고 우주 취한 전혀 다릅니다. 기간이 완전히 달라요. 잘 구분하세요. 됐어. 조약우주였습니다. 위에 더 필게 썼죠. 그 다음에 국내 우주. 주요 구조하고 대비해서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얘는 주체가 판례 강의에서 더 보완을 할 건데 실질적 출원인 또는 실적 승계인. 실질적 승계인의 의미는 판례 강의에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똑같고요. 서면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출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증명서 낼 필요 없어요. 한국특허청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출원 조건. 얘는 정규성만으로 안 돼요.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거 안 되고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는 게 무효치와 포위, 거저결정적, 기각신결확정, 특허결정확정. 특허결정확정이 설정록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출원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선성. 똑같은데 최초 출원해야 되는데 분할 분리 변경으로 절대 안 돼요. 분할 분리 변경은 최초 출원도 아니고요. 하여튼 분할 분리 변경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신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비슷한데요. 우선 인정해주고 이중우주 안 준다. 맨날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 게 있어.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법규문에 없는 겁니다. 이거 심사 기준 내용이에요. 근데 1차나 2차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30조 적용할 때 효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우주하고 국내우주하고.
이거 그림 그려드리면 좀 기억나실 텐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밑에다 그려드릴까? 얘 빼고 나머지는 국내우주, 조약우주 효과 똑같다 보시면 돼. 국내우주가 효과 내용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조약우주도 인정이 되는 거야, 그대로. 막 확선지 같은 경우도 국내우주에 뭐 별 얘기 다 있었잖아. 조약우주도 똑같은 거예요. 얘기가 없어도. 근데 얘만 다르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럼 심플하게 바로 끝나는 거지. 주문이 아무리 길어도. 무슨 소리냐면요. 갑이 A 발명을 여기서 공지했습니다. 공지한 건 나라 쓸 필요 없어요. 어떤 나라건 29년 각국지 나오니까 선원지 확선지만 한국 거 들어가야지 나오니까 선원지 확선지 할 때만 어떤 나라인지 써주세요. 그 다음에 갑이 미국에서 A를 출원 한번 했고요. 동맹국에서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맹국 들어오면서 우주합니다. 이때 우주는 조약우주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만 하면 안 돼. 우주만 하면 우선일 인정되는데 우선일 기준은 29년 각후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돼요. 얘는 30조 돼야 돼. 지금 저는 30조 1항 1호를 예시했는데 1호나 2호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애니까 1호잖아. 근데 이거 뭐 엉뚱하게 병 나와도 2호도 똑같다고. 30조 하고 싶으면 3조 아까 정리했습니다. 주체기간 서면 중에 기간이 공지되면서 1년이에요. 그 1년이 이렇게 만족돼야 됩니다. 공지된 날부터 한국에 들어온 날이 1년 이내야 됩니다. 이게 12개월 이내야 돼요. 그런데 국내 우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더 좋아요. 공지됐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A 한번 출원했다가 한국에서 발명 하나 더 했는데 썩고 싶어.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그럴 때 국내 우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조도 하려고 하는데 이때 30조는 뭔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만 12개월을 만족하면 3조 인정해줘요. 요거. 더 좋다 이 느낌을 합니다. 얘가 30조에 대해서 우선일 효과를 준다. 얘는 3조에 대해서 우선일 효과를 안 줘서 출원일이 3조 안에 들어와야 되는 1년 이내 들어와야 되는데 우주 조음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맞지? 걔 또 도망갔지? 야, 걔 도망갔지? 우리 저번에 걔. 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맞지? 도망갔지? 내가 맨날 안 온다는 애 도망갔죠? 이 봐봐, 오늘 없잖아. 맞잖아.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잖아. 너 알지? 없잖아. 내가 너 맨날 도망가지 했는데, 여기 항상 있는다 했잖아. 없잖아. 그때 오고 없잖아. 맞지? 너네 조야? 없잖아. 잘하고 있죠? 이거 제가 챙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해드려야 돼. 저 자식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듬어 드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챙겨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후딱 지납니다. 시간 정말. 금방 1년 지나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저 시험 볼 때 다 아는데 아쉽게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시험을 못 봐. 그러면 이거 버려버린다 이러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수업했던 대로 나오는데 잠깐 못 외웠을 뿐이에요. 그럼 아쉬워서 당연히 또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빨리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끈기 있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아쉬워질 수가 있어요. 아쉬워지면은 아쉽잖아. 55조. 특허 발견자는 자신이 이게 주체인데요. 판례 강의에서 좀 더 보완을 할 겁니다.
특허 실용신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 실용신안을 먼저 아까 제 선출을 조건에서 특허 실용신안 할 수 있다는 소리였잖아요. 실용신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체크하세요. 최명도의 기된 발매를 기초로 그 출원 발매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권한에 해당은 그러하지 않는다. 우선 기간 1년 이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분리, 변경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 조야구조하고 차이점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조야구조하고 차이점이 아닌 거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 공부입니다. 시험도 그렇게 나오고요. 교수님들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대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 4, 5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기각심결확정. 이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라는 게 거불심 기각심결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등록돼도 안 돼요.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적, 기각심결확정, 설정 등록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출원서의 취지와 선출은 표시하면 되고요. 조야구조처럼 증명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심사 단계에선 신진선악, 특허받고 나서는 이거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고 뉘앙스로 가시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 일단 여러분들 읽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각주엔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외우려고 딸딸할 필요는 없어. 뉘앙스로 하면 다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얘만 좀 강조를 해주시고 30조, 이게 조야구조하고 차이였으니까. 그 다음에 사항, 그리고 6항. 이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학선지 결론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야구조 이런 조문이 없는데 조야구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일부터 학선지 나온다 끝이야. 심플해. 그리고 5항, 이게 조야구조에 없는데요. 조야구조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중우주 효과 안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중우주는 조야구조군 국내우주권 효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7항, 국내우주 추가. 최선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주 추가와 우주 취하는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날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우주 추가와 우주 취하는 기간이 다른 거예요. 조문 특강에서 또 잘 한번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기본 강의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던 것을 1시간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출원, 정당 권리자, 분할 분리, 변경 출원, 각종 출원 라인들, 그리고 공지의 주장, 우선권 주장,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진선악 사령 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싹 해서 파트 3 마무리 짓고 파트 4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